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보던 책들과 최근에 나온 책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봤던 책들은 이제 기술 공부할 때 좀 배움터, 이동통신 이런 책인데, 이런 책들은 통신설비 기능장, 이 책은 제가 방송통신 기사 공부하면서 실기 공부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책을 얻었던 거고요. 아마 시중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실무기술 이런 책에도 있고요. 방송 시스템과 영상, 광통신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은 이제 하나하나 하고, 제가 최근에 한 달에 책을 이렇게 2권씩 사고 있는데, AI 지식, 일일 일로그,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 이런 책들을 간단히 이제 보면서 이제 압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저작권 관련돼서 이슈가 있으면은 제기해 주시면은 제가 관련 동영상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시간으로 이동통신 실무부터 할 건데요. 이 책은 제가 이동통신을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동통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산 책이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의 중요한 거는 요 전파이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파이론과 이동통신 환경 이런 것들 공부하는 데 좋을 것 같고, 이동통신 무선망 설계까지 괜찮을 것 같고, 요 기본 이론이죠. 접속 방식, 최적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뒤에 뭐 CDMA라든지 링크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현재는 뭐 5G 얘기하고 있고 6G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가 없는데, 참조로만 해서 빨리 스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영상 하나 끊는 게 목표고, 이게 길어지면은 뭐 나눠서 하든지 뭐 어떻게 좀 더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책 보면은 전파 이론 하면은 이제 전파의 복사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자파가 전개와 자개가 이렇게 혼합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맥스웰 방정식 하면서도 공부했었으니까 이 그림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헤르츠 얘기 나오고, 예, 이렇게 좀 보고요. 예, 책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헤르츠 얘기 나오고, 전파의 발생 원리 나오고, 그래서 전파는 전기의 진동에 의해 발생되어 전개와 자기가 서로 고리 모양으로 자유공간을 전파하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이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발생에서 이런 그림 같은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마 공부할 때 이제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전파의 확산, 교류 전원 연결해서 이렇게 A에서 B에서 C로 해서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교류 전원이 반주기 동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하기 때문에 A와 같이 A와 아래판 B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번갈아 가면서 생기게 되고, 전기력선 및 자기력선 방향도 번갈아 가면서 변화한다. 그러나 전기력선 및 자기력선은 두 평면 도체판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본전이 된다. 그래서 BC와 같이 두 판 사이를 벌려 두 판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서로 일직선으로 세우면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을 가둘 곳이 없기 때문에 갇혀있던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이 복사가 발생돼서 공간으로 파가 나아간다. 그래서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이 밖으로 확산되기 쉬운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안테나이다. 해서 안테나의 원리 할 때는 이 그림으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파동에서 음성, 종파, 전자파, 횡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음파와 광파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주파수는 아는 내용이고,
주파수의 분류, 주파수 스펙트럼에 의한 전파의 분류에서 요거는 장, 중, 단, 초극에서 외웠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요러한 그 그림은 구글링하면 어디나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한 데에도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파의 반사, 굴절, 회절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간섭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면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원형 편파, 타원 편파, 정제파에서 정제파는 개념, 진행파와 정제파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반사파 없이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파동을 진행파라 하고, 무한장 선로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유한장 선로의 경우는 특성 임피던스와 같은 부하 임피던스가 종단에 연결하여 진행파만 존재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파라 한다. 정제파는 스탠딩 웨이브죠. 진행파와 반사파가 합쳐서 어떤 파를 만들 때 파동을 스탠딩 웨이브, 서 있는 파, 정제파라 한다. 여기서 반사파는 후퇴파, 후진파라고 부른다. 그래서 진행파랑 정제파랑 비교해서 정리하는 거 항상 정리하시고요. 정제파비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제파비 볼트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라고 해서 Z5와 Z2R 간의 관계에서 반사 계수는 요 식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전압정제파 P는 최소분의 최대로 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S는 1인 경우 1.5보다 작은 경우 5보다 큰 경우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전파 발생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는 자유공간에서 전파 발생하는 게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안테나를 이용한 전파 복사, 그런 얘기가 있고, 전개 강도. 그래서 이 전기 강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단위랑 상대 단위는 제 동영상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dB로 바꿀 수 있는 원리를 전반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전력비를 데시벨로 바꾸는 거 1배에서 2배 3dB씩 뜨는 거죠. 4배, 그 다음에 2, 4, 8이죠. 그래서 9dB. 여기도 보면은 마이너스 3dB씩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9dB. 요거는 관련 동영상이 있으니까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B와 dB 마이크로와 뭐 어떤 환산하는 거 몇 번 해보시면 되고요. 모스, 통합 품질의 척도 그런 부분 보면 될 것 같고, 전파 잡음에서 외인자 공지 은퇴 뭐 그런 식으로 였다고 했는데, 이건 전파의 잡음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있어서 이제 기초 같은 거 볼 때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셀 설계, 셀의 모양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보던 부분이기 때문에 CDMA 기본 잡는데 뭐 활용하시지, 이동통신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요새 안 나오고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프레넬 존에서 제일 프레넬 존, 제일 프레넬 존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프레넬 반경을 이렇게 적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 정도는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것들은 요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공부 많이 했었는데 요새 필요가 없고, 페이딩의 종류, 간섭성 페이딩, 레일리, 신틀레이션, 산란성 페이딩 등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저는 이제 중요한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버시티에서 공간 다이버시티에서 이런 그 공간 다이버시티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들, 편파 다이버시티에서 이렇게 수평 편파, 수직 편파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부분들, 각도 다이버시티에서 이렇게 각도 지향성을 이렇게 틀리게 한 이런 그림 그려주는 부분들, 이런 거 정리하면 좋겠죠. 주파수 다이버시티에서 그 주파수 밴드패스 필터에 대해서 이제 틀리게 주파수 대역을 잡아주는 거, 시간 다이버시티에서 이렇게 지연 타워만큼 주는 거, 이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주는 것들을 이런 책에서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성수신법, 선택 합성수신법, 등위등 합성수신법, 여기 뭐 최대비 합성수신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인터넷에도 자료가 잘 있으니까 찾아서 여러분의 자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접속 방식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FDMA, TDMA, CDMA 요즘은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건데 나와도 큰 점수를 못 받겠죠. 누구나 아는 문제니까. FDMA, TDMA, CDMA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 장단점, 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다 아는 내용들이고, 대역 확산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CDMA 스펙트럼 확산 방식을 이용한 거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건데요. CNW의 로그트의 1 플러스 S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 보면 대역 확산 원리에 대해서 나오죠. 대역 확산 원리에서 대역을 좀 더 이제 확산해서 이제 멀리 보내기 위한 거고, 또 외부에서 그거를 들어왔을 때 회귀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송신부에서 확산 변조기를 통해서 스펙트럼 스프레드 신호를 이제 보내고, 그것에 이제 수신부에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고 원 신호를 복구하는 그런 내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식의 장점, 방해파를 억압하고 에너지 밀도를 감소하고 우수한 시간 해상도와 다중 액세스를 한다. 그래서 방식이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요거 전에도 시험에 나왔죠. 125회 시험에 나와서 제가 요거를 아마 잘 써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산 방식이 있고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이 있고, 요런 그림 같은 거, 요런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원했죠.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 같은 걸 좀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잡음이 이렇게 퍼지는 거, 네, 그래서 원신호 복구할 때 정보 신호만 이렇게 빼내면 되는 거, 그런 그림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파수 호핑 방식, 요 주파수 호핑 방식 패턴 개념도,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시간 호핑 방식에서 여기 요런 시간 호핑에 대한 요 그림 같은 거 좀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갖고 가시려면. 그 다음에 첫 방식, 요런 그림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 요것도 이제 구글링 하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는 없죠. 무선망 설계에서 무선망 품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파 모델 측정하고 설계 시스템 무선망에 대한 설계를 하고 설계 경험을 제출한다 해서 그런 흐름 정도, 설계 흐름도, 네, 설계 흐름도 아마 뭐 5G를 하든 예전에 뭐 CDMA를 하든 요 흐름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무선망 기본 설계, 무선망 실시 설계, 결과물. 그 흐름에서 내용을 꼭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풀어설 수 있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통화어랑 하는 거랑 그 뒤에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기술이 좀 옛날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무선망 최적화, 요거는 최근에 나온 거 위주로 해서 보시고요. 여기서 뭐 쓸만한 것만 빼려고 하니까 이동통신 교환 시스템, 이거 옛날 기술인데 MSC, BSC, HAR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그림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원신호, 블록 인터리빙, 이동기 건파, 여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하고요. 채널 링크 승방향 역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시험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에 RF, BTS, 여기 이온 인터페이스 있는 거 보니까 엄청 옛날 거네요. 네. 지금도 일부 쓰는 데 있을 겁니다. 전치 보상 방식, 뭐 그런 얘기가 쭉 있는데, 저자분 증폭기에 대해서 있고요. 여기까지는 건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고, GPS 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계 시스템, 기지국 간의 핸드오프 하는 과정, 요 그림은 좋네요. 요 그림은 기지국 간의 핸드오프 하는 과정, 요런 그림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요 나머지 그림들은 좀 올드한 거라서 이런 인빌딩 지하 비팅 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굳이 갖고 간다면 해서 누설 동축 케이블 슬롯형에서 그래서 이 구멍에서 이제 어떠한 그 전자파가 나와서 전파가 나와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성이 되는 거죠. 동축 케이블 대비 누설 동축 케이블에서 지하라든지 터널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케이블에서 LCX 케이블이나 RCX 케이블로 찾아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산 여기 보면은 그것도 옛날 기술이고요. 안테나 이론. 안테나 이론은 좀 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ERP, EIRP, 시료 복사 전력, 시료 등방향 복사 전력, EIRP에서 그 5G나 6G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테나 편파, 다이폴 안테나에서 미소 다이폴 안테나의 전파 복사해서 그림이 되게 좋네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Y축과 X축과 여기 전개와 자개 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 방식에 나간다 해서 그림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이폴 안테나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있는 다이폴 안테나죠. 접지 안테나, 어레이 안테나 이런 그림 같은 거 보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폴 안테나의 어떤 방사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안테나 이득에서 두 개 그려놓고 여기 측정 안테나와 피측정 안테나로 해서 이 재료는 동일 입력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기준 안테나에 의해 동일 지점에서의 전개 강도의 시료치, 입력 전력 PW 공급받고 있는 어떤 피측정 안테나에서 충분히 떨어진 점에서의 전개 강도, 그래갖고 얘에 대한 어떤 그 비를 나타내죠. 우리가 에 대한 이제 절대 이득과 상대 이득이 있고 지상 이득이 있고, 절대 이득 아이소트로피 기준 안테나, 상대 이득 다이폴 안테나에 대한 기준이고, DBI는 DBD 플러스 2.15다 해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뭐 학원 교재나 책에도 항상 있는 내용이니까 정리하시고요. 이런 그림은 좀 좋네요. 그래서 옴니 디렉셔널 안테나, 2분의 남다 다이폴 안테나, 이게 4분의 남다 같은데요. 이거는 2분의 남다의 2배네. 그러니까 남다가 안테나, 남다 다이폴 안테나에서 대한 어떠한 그 지향성, 수평 방향에 대한 패턴 지향성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수평 방향, 수직 방향에서 지향성이 높을수록 좀 더 이제 어떠한 한 곳으로 더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남다, 2분의 남다 2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8개 있는 거에서 지향성이 좀 더 이렇게 좋아진다. 요 그림은 지향성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런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테나 틸트에서 이거를 이제 오늘 처음 시도해 봤는데 저는 이제 책 소개라보다 해서 중요한 그림이나 써먹을 게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CDMA 이런 것들은 현재 안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더 퀵하게 보고 별로 써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별로 써먹을 게 없는 것 같아서 요거를 퀵하게 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씩 제가 보던 거를 한 번씩 정리해보고, 오늘은 이동통신 실무에 대한 책을 이렇게 봤는데요. 옛날 책이고 이거를 알라딘에 가서 많이 사시게 되면 이런 전파 이론이라든지 전파 환경이나 무선망 설계 그런 거만 참조해서 보시면은 이동통신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기본 이동통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